그리고 헌법 제24조에 보면 1항에서 사회재산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서는 사회재산이 공공의 공유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회재산에 대해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산림유치원에 대입을 한번 시켜봅시다. 물론 헌법 제23조의 규정은 국가가 개인의 사회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성을 이유로 사회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헌법의 취지를 비범위 산림유치원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범위 산림유치원은 설립자의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 사유재산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공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 취지에 비춰보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든지 헌법 정신에 좀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 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 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 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 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립학교의 설립의 자유라든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림유치원의 경우에는 그 설립의 자유도 보장해주고 운영의 자율성도 보장해주라 하는 게 우리 법 체계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비범위 산림유치원의 경우 설립자는 자신의 재산이 유아들에 대한 공교육이라는 공적 목적으로 영역에 제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 공적으로 사용될 때 일정한 반대급부가 지급되어야 되는가 유치원 회계에서도 사제로 투명한 설립자에게 사유재산의 공적 이용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헌법의 취지라든지 법이론상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교를 하게 되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산림유치원에서 사유재산의 공적 이용을 인정해달라. 이 설립자 지위 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절대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산림유치원의 경우에 임대유치원도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유치원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임대유치원은 지금도 임대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유치원이냐 소유자 유치원이냐의 차이는 학교의 교지나 교사가 설립자 명의로 되어 있느냐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유치원을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유치원에 대한 자율성이라든지 똑같습니다. 소유자 유치원이나 설립자 유치원의 경우에는 잘 안 들립니까? 그 설립자 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부모 부담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유자 유치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지 저는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옵니다만 외국인 학교의 경우 우리 정부에서 개인에게 학교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해주는 것이 산림유치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수목적 학교, 외국인 학교. 외국인 학교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학생들한테 줍니다. 특수목적. 국가가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인데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보조사업자에게 돈을 줘서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원금이라는 것은 그러한 특수목적 비용이 없습니다. 유치원의 일반 운영 경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안에 보면 지원금에 관한 24조 규정의 단서 조항에 유치원에 있는 그 유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한다 이러는데 명칭만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물의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수원에 직접 지원하는 돈이 됩니다. 지급하는 돈이 됩니다. 그럼 학부모들에 대한 수업료를 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에 대한 지원금은 학부모 수업료에서 국가가 대납해주기 때문에 그 돈을 뺄 수 있는 게 있지만은 바로 보조금화한다면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의 수업료를 감액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빨리 끝내라는 거죠. 제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평가를 즉시 발표하겠다, 전면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정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만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 결과를 미리 보면 즉시 전면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교비대자를 중심으로 기초된 부분만 이렇게 전체적인 회계를 전체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변론 과정에 참여해서 보니까. 그러면 그 과정 감사 결과 다음에도 수사 과정도 있고 재판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에 대부분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해가지고 결과가 비리라고 해서 발표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도 명예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관용성을 가지고 이걸 뭘 감사했다고 해서 즉시 전면적으로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법에서도 비사실 공표죄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리를 받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죄 추정이 재판도 시작도 안 했는데 수사도 시작도 안 했는데 감사만 했을 뿐인데 전면적으로 즉시 공개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가 이렇게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서 오죽 깜빡했으면 뭐 그런 게 됐을까 이해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사립 유치원에 대한 규제 위주의 규제 일면도의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 그 내용의 핵심이 사립학교, 법인 형태의 사립학교에 관한 제도를 비법인 사립 유치원에 더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인정을 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또 여러분들이 사립 유치원의 존재 근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이유를 좀 잘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증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의 존재 근거가 뭡니까? 자유롭게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자유를 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줘서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칭만 사립 유치원이고 국공립 유치원과 똑같은 붕어빵 교육을 한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전제 이유가 국민들로부터 열린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까? 제프 베조스, 그 다음에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위키피디아의 지미 윌리스, 이 사람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데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요즘 당신이 사업적인 영감을 어디서 얻느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유치원을 다녔답니다. 내가 어릴 때 사립 유치원에 다녔는데 그때 받은 교육에서 내 지금 사업적 영감이 이렇게 하는 게 많다. 이렇게 해서 야 너도 거기 나간다. 나도 거기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립 유치원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지금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이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초과했습니다만 이 사립 유치원이 이때까지 무사일의 최대의 위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사기유치원에 관련 법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박세규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서로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철영 교수님을 과장으로 사립유치원 이전에 해석하는 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반장 정리 후에 토론자분, 발제자분, 좌장께서는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대로는 김주일 공인회장님, 장진환 공평보육 교육촉진연대 상임대표님, 이경자 전공학부모회관 공동대표님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의 진행은 최철용 좌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좌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굉장한 생각과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제 밤새 묻히면서 일찍 새벽부터 출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토론회 지금 작품이 어떤 우리 사립유치원의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좀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습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교수님과 현진권 교수님 그리고 박세규 변호사님께서 아주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풍부한 정보가 담긴 발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풍부한 이 사립유치원에 관한 지식이 담겨진 그런 발제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잘 홍보되고 잘 숙지되어서 향후 좋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발제를 하셨는데 첫 번째 발제는 지원금과 보조금의 명확한 정의를 해주셨고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박세규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것에서는 우리 비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그런 특수성과 법적 주의를 말씀해 주셨고 그야말로 제공이냐 출연이냐 이런 말씀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많은 것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두 분의 발제를 참 잘 들었습니다. 연장선에서 우리 토론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진지하고 또 성숙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께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10분을 넘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또 앞에 두 분 발제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또 이제 중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론 김주일 고민 회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막스 베거는 그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의 지나친 신앙 또는 도덕적 확신 속에 있는 국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함정이 도사린다. 그리고 신념을 중시하는 정치인은 그 결과를 보이시한 채 신념 실현 그 자체에 집착한다. 자신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태로운 수단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다. 신념에 집착하는 정치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상을 지옥으로 빠뜨릴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박용진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사립 유치원 주기비 이 환경을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우리 아동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사립 유치원을 보낼 때 무엇을 보고 보내는 겁니까? 유치원 건물과 원장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원에서 생산된 교육 용역을 받기 위해서 유치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추구하는 사안은 그러한 사립 유치원의 그런 생산 용역을 이제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과 용역을 생산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생산 요소가 필요합니다. 토지와 노동력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생산 요소는 굉장히 세상에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가, 노동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 비용, 즉 이자가 지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립 유치원에서 벌어진 상황을 한번 봅시다. 수십억, 적게는 1억, 10억, 많게는 100억에 가까운 이 토지와 건물을 설립자분께서 교육사업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푼의 사용료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분께서 원장님으로 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 그것조차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박영진 사법에서는 그 인건비조차도 주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립 유치원 설립자님들 그리고 원장님께서 요구하는 재산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씀들이 유치원 설립할 때 재산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했다. 거기에 대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을 죽어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휴대폰을 우리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생산한다 합시다. 그 휴대폰에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과 임대료와 건물 감가상각비와 그리고 인건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 경비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득을 포함하지 않는 그 순수한 그 생산 원가 그게 바로 1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100만 원을 이익을 붙이지 않고 그냥 손해보면서 즉 80만 원 주고 팔았다 합시다. 만약에 80만 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세월을 흐르면 그 회사가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회사는 엄청난 결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파산하게 될 겁니다. 우리 유치원을 한번 봅시다. 우리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립자분 원장님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인건비를 부인하게 된다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부인하게 된다면 원장님은 무슨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도 한 분의 사회인이십니다. 원장님도 부양해야 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될 교육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출을 지금 국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박영진 3법과 단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을 보면은 생산요소 지급을 의미를 떠나서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는 우리 원장님들에게 이제는 횡령죄라는 쇠사슬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우리 박세규 변호사님과 우리 현진권 존경하는 현진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파이라는 투명 회계 국공립 학교에 적용 가능한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에 적용 가능한 그런 에듀파인을 무리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 한 푼이라도 우리 원장님께서 허투루 즉 사적으로 사용된다면 횡령죄가 될 거고 여러분들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립학교 법인을 보면 우리에게 지금 준용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은 사립학교 법인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의 설립자는 재산을 출원했고 즉 국가에 기부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은 그리고 강가상각 충당비라든가 기타 위험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립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유재산인 학교와 건물을 교육사업에 투입하고 인건비도 못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화수 부족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수많은 결손 그 다음에 안전사고 혹시나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설립자 원장님이 다 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돈을 지원해 줍니까 국가에서? 아닙니다. 우리 설립자님께서 자기 돈으로 지어야 됩니다. 모든 책임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는 사립학교 법인과 그리고 우리 개인 설립한 사립유치원을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잣대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박용진 의원께서 얘기하신 그런 비리 사항들은 전부 그런 자료들은 전부 쓰레기 자료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회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우리가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그런 사립유치원만의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왜 이걸 만들어주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옹달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숲속의 옹달샘, 개구리 가족이 평화롭게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살모사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지켜보다가 갑자기 이런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 옹달샘은 내 거다. 다 나가든지 아니면 나한테 조공을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에서 정부가 우리 사립유치원 설립자님 원장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구리들은 거기서 자기 터전을 포기하고 나가야 될까요?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예처럼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국가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손과 다리와 이제는 인건비까지 즉 머리까지 잘라내서 난도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옹달샘에 개구리들이 평화로운 자기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듯이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님 설립자님도 이제는 거리로 나서게 된 일보 직전입니다. 왜 국가는 이걸 사회 안정을 추구하고 국민 전체의 공리를 추구해서 국가가 왜 이런 무지막지한 날강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 어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비결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까지 만들자 이것이 주 토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은 공평교육 실천연대 상임 대표이신 장진환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때문에 준비한 원고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간략히 한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사회재산이 헌법에 인정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체제에서 국민의 그 자율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게 사회발전이나 국가발전, 경제발전, 개인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뭐 1차 주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과연 사립유치원 설립 경영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사유재산권 보장의 형태를 그럼 어떻게 취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하위법이나 법령에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2월 달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재배규칙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막기 위해서 휴학규정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는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그 자료 54페이지를 참고로 한번 보시죠. 저는 사립유치원하고 똑같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정부 당국에 얘기했던 그냥 그 핵심적인 논거가 이게 기획재정 물령에 나와 있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 거기서 이 산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원가 산정 방식하고 회계 처리 방식을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만 논거라고 저는 불일치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일 토론회가 있는데 그때도 제 주장을 인용하신 분이 계시던데, 지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하면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밑에 4가지 기목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경물 비품 단가 상각비하고 시설건물 장비 수는 유지비가 지금 자료는 불가능이라고 했는 사실 그 엄밀한 얘기로 저는 불안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덧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작년 2월달에 교육부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건축정리권과 수선유지비 등을 교육비하고 정부 지원금 총 수익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5%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원 충족률이 95%가 넘는 시설에 한해서는 5%고 80% 미만의 경우 1%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대단히 불안전하고 불합리한 규칙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거부를 했으라고 보고요. 앞에 총괄원가 개념 방식으로 본다고 하면 건물 비품 각각 상각비나 수선유지 충당금 비용은 코스트로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건물 설립금에 대한 기회비용은 일종의 투자 보수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경영자의 경영보수가 이제 혼합주택으로 볼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여러 경우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지적이 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원장의 급여에 제한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신 거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적정 투자 보수를 우리가 주장할 때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서는 약 10% 정도를 가상을 했고, 또 우리가 대표적인 사회공공재라고 하는 수도전기, 가스, 철도, 시내버스 요금에서 평균을 내보면 약 5.6%를 투자 보수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부가 제시했던 5%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비하고 수준율 충당은 당연히 포함이 코스트로 반영이 되고, 기회비용만 따로 5% 이상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객관 타당성을 좀 갖는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데 이런 주장할 때 반드시 반대 주장이 그러면 원장 급여 제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민간어린이집은 원장 급여가 500만 원 넘어가는 사례를 저는 거의 못 봤는데, 일주일에 2천만 원이 넘는 사례도 있다고 관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하나 지적받는 사실이 피근무 원장 가족의 급여지급 형태도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확실하게 당당하게 보장받겠다고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원장급여 적정선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 인출은 이거는 자제 내지는 제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정당하게 투자 보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감가상각 충당금 적립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참고로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료 수익금액 15% 범위 내에서
기타 관리 운영비를 쓴다고 하는 사례를 어떻게 해놨냐면 15% 범위에서 지출할 가능하게 감가 상각비하고 건물 임대료, 차량 할부금 이자, 그 다음에 건물 신축 시에 차입금 이자 이렇게 15%를 제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현실에서는 수익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사례가 없고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임대 유치원의 건물 임대료 인정한다고 하면 자가 소유 유치원의 경우도 건물 임대료에 준하는 이런 사용료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회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옆에 또 공행사님 앉아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유사건 주장이라고 하면 청문회에서는 다들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당론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반드시 설립 경영자의 투자 보수를 따로 항목 인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 상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행정 직원이나 또 자녀가 교사로 등록돼 있다. 다른 교사는 호봉에 따라서 200만 원, 210만 원 올라가는데 원장 자녀 교사는 1호봉에 300, 350을 가져간다. 뭐 이런 경우는 저는 비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떤 자율영화 측면에서 내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이번 기회에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갔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계속해서 사유사건 주장보다는 공공성 주장에 대해서 부응하는 그런 합리적인 선에 대한 제시가 나는 여러분들 손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보수 협정성, 가족 비근로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의 어떤 그 삶과 지향하는 문제, 그다음에 정당한 감가상각 충당금의 적립된 충당금은 재건축은 현재 쓰여져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정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세전환도 저는 필요할 때다. 그렇게 보고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위원회 장관은 공공성에 대한 답변, 자세 전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겠다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소위 사립유치원이나 유아교육제도 전반적 혁신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 강화론밖에 없잖아요. 박영규 3법을 통해서 유치원 운영 비리 철저히 처벌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겠다. 아니면 휴원, 폐원 이런 과정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등등 규제 강화론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국공립 40% 증축론인데 저희 지금 자료에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국공립 40% 3년 안에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경제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비용 대비 가성비 만족도 효율성 따져보자. 국공립만 99만 원 세금 주고 사립은 33만 원 주네. 이게 공공성에 맞냐? 소위 얘기는 정부의 지원의 강화, 지원의 확대도 공공성 강화의 중요한 축인데 정부의 공공성은 지금 비틀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유아교육 정책의 목표는 양질 유아교육을 모든 국민한테 골고루 제공하는 것이 공공성에 합당한 논리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내놓는 규제 강화 일변의 공공성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 모두가 공정하니 공평하니 국가의 세금 지원을 받고 유아교육의 기회 균등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선택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쪽으로 제도 개선하는 데는 여러분이 내야만이 그걸 보고 중도 보수의 학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사립유치원 얘기가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논의장이 만들어지고 종교에서는 여러분의 사회재산권 보장에 기초한 정당한 운영의 어떤 합리적인 틀이 만들어진다. 회계 투명성만 얘기할 때 운영의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시려면 여러분들이 좀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드는 작업도 지금 좀 하시면서 무한 반대도 해야 되고 대체 법안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토론 핵심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정 교육 비용에 대한 그런 보충 설명으로 토론이 개최되셨고 또 공급성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준비가 숙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 때 오늘 홍문정 의원님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축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 때문에 늦었어요. 오늘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여러분 선법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 선법을 어떻게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은 전원이 이번에 최대한으로 빨리 신속하게 통과시켜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법안을 만들고 그 대체 법안과 같이 합의해서 상정해서 토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론관에서 회의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한 번도 안 오셨죠? 왔다 가셨어요.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아, 최규열 의원님. 여러분 여기 의원들 오기 부작이 힘들어요. 네, 알지. 여러분들한테 로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저 전화기 지금 거의 말하자면 그 문자 이름 모르는 문자라고 해야지 그 뭐라 그래요? 스팸 메일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정치를 할 거냐, 앞으로 뭐 어쩌고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를 마치 무슨 어디서 로비 받아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해서 되겠느냐. 저희가 기자회견, 이제 이따가 가서 기자회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오늘 토론에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잘 모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3법을 만든다고 하고 여야 간에 이걸 쟁점화되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분들 모셔다가 얘기하고 하면서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대충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텔레비에 나가서 이제 라디오에서 인터뷰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이나 여러 가지 환경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편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억울함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이나 주변 환경이나 부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 편이에요. 정부가 여러분 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학부형에게 더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 맨날 얘기만 하면 꼭 그냥 여러분 하면 그냥 무빌동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이게 이랬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들에게 또 뭐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들이 정성껏 다가가야 되고 또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들들 볼까요? 그동안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뭐 여기도 또 우리가 지탄받아야 될 사람도 있겠죠.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거의 95%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돌팔매질을 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론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여기 왔다 가면 또 막 뭐라고 그래요. 저 새끼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로비를 받았느니 뭐 지네 무슨 학교가 어쩌느니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걸 무릅쓰고 제가 왔어요. 왜?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의 미래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렇게 정말 몸 바치고 여러분 정성 바치고 땀 바치고 노력을 다 해서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우리들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여러분들 좀 위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편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닫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 닫겠다는 사람 문 닫게 해줘라. 왜 그 사람 자기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냐. 이건 무슨 공산국가냐? 그건 무슨 더 심한 말을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나라에서 공립이나 국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택도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입장 그것을 정부도 이해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다고 맨날 공갈채 누가 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 뭘 지지가 없는다고 뭘 조사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육자를 그런 식으로 다루면요 나라 미래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불편해지면 결국은 그게 다 자기 아들한테 가는 거라는 걸 이해해 줍니다. 또 여러분 외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로비하지 마세요. 저는 저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토론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공동 대표이신 이경자 대표님께서 토론을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비리 유치원 문제가 터져서 여러분들이 제발 나서주셨으면 하고 바란 학부모입니다. 이 현수막 제목이 사립 유치원은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이렇게 하셨는데 제 대답은 반드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때 저는 이제 이런 교육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게 오래 이것을 지켜보면서 싸워온 사람으로서 와 이번에는 또 사립 유치원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야 이것도 완전히 우리 선택권 또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되나 라고 할 때 이번에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학자들이 먼저 나서주시더라고요. 아까 여기 와서 발제해 주신 현진권 원장 경제학자들이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 자유주의, 이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다라는 아주 강한 얘기를 해주시고 또 김정호 또 전 자유개발 원장님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면서 맞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저렇게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해주시니까 정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명을 쓰기 시작했고 2건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 것은 사립 유치원 비용 국유화 전략인가 학부모는 반대한다. 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 선택은 사립 조금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박용진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 주기는 전체주의식 박용진 3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라보고 하면서
이것은 싸우지 않으면 진짜 지킬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는데 우리 자유국가에서 모든 것은 자유를 누리면서 제일 자유가 막혀있는 것이 교육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유치원만 만족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엄마들 얘기가 좀 초등학교 보낼 때 되면 정말 초등학교가 유치원만 같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가면 다 똑같이 평준화에 똑같은 교육되는데 정말 초등학교야 제발 유치원만 같아라 이랬었는데 그 마지막 남았던 보루인 유치원마저 초중 고등학교하고 똑같이 획일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이번에 이 비리라고 말하는데 저는 아주 사학 비리라는 말이 아주 지겹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니 사학 내지는 사립학교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완전히 사립학교 그러면 비리 집단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 말 때문에 이미 중고등학교 좋은 사립학교들이 다 죽었고 이미 다 관학화돼 가지고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렇게 죽이는 하나의 방법이 그야말로 조그만 요만한 잘못을 비리라는 이름을 뒤씌워서 그것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책임을 물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그들을 옥죄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유치원 이 비리도 똑같이 이 국회의원이 비리 폭로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 선동하고 그리고 그거를 들고 정말 엄마들 조직 이건 가짜 엄마입니다. 정치하는 엄마가 뭡니까? 듣도 보도 못하던 이름이거든요. 저 학부모운동 20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이름 나오지도 않았던 이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이라는 그 여자 정말 문제 많은 여자라 동성애 운동에 앞장선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진 그런 사람이 자기가 다시 자기 정치적인 운동 재개하려고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한 20-30명도 안 되는 그런 엄마들 데리고 막 그 언론에 부활외동 당해서 세상에 그렇게 하고 막 날뛰고 별짓을 다 하니까 우리가 진짜 인정하지도 않는 형편없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나서서 무슨 법을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우리 이대로 하면 우리 유치원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폐원하는 유치원에게는 뭐 엄중 처벌을 하겠다 감사를 하겠다 하는 엄포를 놓는 이런 정말 시리즈로 나쁜 짓 하면서 결국은 아까 현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자유시장 경제를 뒤집어 엎어서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로 가겠다고 그리고 국가가 모든 것을 주대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거 이건 도저히 우리 학부모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 원장님 원고가 참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은 함부로 정부는 어디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정부가 개입할 곳에는 그곳에 대중들의 불만이 팽배해서 어쩔 수가 없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우리 유치원 문제만큼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큰 불만이 없었는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져서 제가 아까 고맙다고 말씀드린 게 정말 우리는 이런 초중고등학교가 다 망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살려야 되나 끊임없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엄마들의 새가 굉장히 많이 모아졌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를 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선택만이 서로 간의 경쟁을 부추겨서 질 높은 교육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는데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이제는 초중등 고등학교를 망가진 것을 어느 기회든지 기회를 이용해서 모두를 살려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유치원에 불을 지핌으로
사람으로서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이 중심이 되고 또 젊은 엄마들이 이건 아니잖아.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엄마들 몇 명 없습니다. 아까 누구 여러분들은 다 여론이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결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때문에 아 그래 라고 말했지만 제가 아침에 미장원에 갔는데 그 미장원 원장님도 제가 오늘 여기 간다고 하니까 비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원장님 그거 아니에요? 하고 조금 얘기 그렇죠.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비리 사립 유치원이 놔둬서 원장님 하는 이런 미장원과 똑같은 거의 자영업자면서 거기에 교육기관일 뿐이고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큰 잘못도 아닌데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그거 그렇게 원하는 회계 시스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절대 만들어주지도 않더니 하루아침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정말 아이 기르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유치원 어린이집 시절이에요. 초등학교만 가면 가장 이제 좀 어느 정도 키워서 쉬운 시절인데 가장 어려운 시절.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저께 딸한테 물어봤더니 딸 친구가 유치원 교사인데 이번에 5년 차인데 이번으로 그만둔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정말 아이가 토하고 정말 오줌 싸고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하는데도 앞에 크게 비전이 없다. 이렇게 진짜 3D 업종이 되어 있는 그 유치원이 도대체 그 어려운 가정을 맡아준 몇십 년 동안 우리의 진짜 질 좋은 유치원 교육을 제공한 유치원들을 이렇게 비리 집단으로 모는 것 조금만 알게 되면 국민들이 아 이게 회계 처리가 잘못된 거였구나. 이 에듀파인이라는 거는 국공립에서 다 쓰는 건데 사립회계 씌운 거야. 안 되지. 그거 잘 만들어줘야지. 그런데 무슨 그런 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법부터 만들어 라는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 엄마들 못 모르는 엄마들은 가격이 싸니까 가고 싶다고 뭐 많이 원한다고 하는데 생각 있는 엄마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조금 더 좋은 교육 받고 싶고 이제 아니 아이들이 엄마 아빠 둘이 벌어서 자식 하나 많아야 둘 이렇게 기르는 우리는 진짜 집안의 자식을 위한 교육금이 남아도는 지금 이런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치원서부터 좋은 교육 지금 사립초등학교도 추첨을 해서 떨어져서 못 가는 지경이고 진짜 자율형 사립고 뭐 외고 특목고 보내고 싶어서 엄마들은 진짜 환장을 하는데 그런 학교 다 지워버리면서 무슨 우리에게 뭐 그냥 웬만한 교육 다 똑같은 교육 받으라고요? 미쳤습니까? 우리가 지금 엄마들 지금 벌떼처럼 일어나고 대표님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대표님 이런 말씀 해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고요. 오늘 사람 많이 올까요? 진작에 했으면 나도 갔을 텐데 그래서 몰라 많이 올지 안 올지 많이 와야 되는데 하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이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권을 반드시 갖고 싶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좋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싶다는 학부모들의 열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잘못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도 이미 자유를 뺐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위한 헌법 변호사 모임과 함께 헌법 소송도 진행하고 내일쯤 아마 그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인 자유라는 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사적 재산권도 여러분 지키셔야 되고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만 우리의 선택의 자유 우리가 경쟁에서 우수한 교육을 반드시 받겠다는 그 선택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받은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화로 그 사립유치원 지속 가능하다는 선문으로 학부모의 입장 그리고 또 오랜 교육 경험자로서의 입장에서 토론을 임해 주셨는데 사립유치원의 존재감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역설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존재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이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읽어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희 생각을 조금 말씀을 해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 자면서 써서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 원래 최초의 계획에는 일부나 정부에서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되는 것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석이 안 돼서 좀 많은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왔었다면 또 저희도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상대적으로 유치원의 입장과 오늘 많은 발제와 토론에서 나타난 그런 정보들 굉장히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정책 위반이나 수행에 도움이 됐을 텐데도 자리를 갖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기에는 꼭 이런 자리에 동참해서 진지한 토론과 현명한 대안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상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편의 입장으로만 해결되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그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공통의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또한 모든 국민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학부모, 전문가, 원장님, 교사, 정부 등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공통, 폐원이니 획일적인 지나친 공공성이니 그리고 유치원마다 누리과정이니 처벌, 비리 이제 이런 곳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지금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인재를 이제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5차 산업혁명 이후에 있을 겁니다.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것이 지금 현 대한민국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더 이상 묶여진 교육과정 때문에 학원이 아닌 유치원에서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야말로 코딩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유치원을 기대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는 조치와 행동이 수반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야말로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저희 오랜 제자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 문자를 제가 읽는 거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저는 현재 강동대학교 전 극동정보대학이죠. 09학번 졸업생 누구누구입니다. 오래돼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음료 동아리 기장도 했었고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름을 부르실 때 매번 응답을 주셨죠. 어제 저녁 뉴스 기사를 읽다 보니 교수님께서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좌장을 맡으셨다는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래 안부 인사 드리고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답을 좀 했습니다. 기억하시네요. 열심히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고 오늘 사립유치원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고 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로서
너무 속상해서 교수님께 의견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연락을 드렸어요. 저도 졸업하자마자 서울에서 2년 근무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출퇴근하면서 5년째 근무 중인데 사립유치원이 피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점점 치우쳐가고 있어 저 또한 근무하고 있는 곳을 잃고 실업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속상해서 이번 토론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은 저희 유치원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심었던 배추가 자라서 수확하고 아이들이랑 입동 준비 김장을 하는 날인데 매년 아이들이랑 함께 김장이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부디 오늘 토론회가 잘 이루어져서 행복한 공간, 즐거운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유치원이 아무 문제 없이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이 모두 함께 공감하시고 또 이 자리가 그야말로 우리 현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로 돼서 반드시 우리 사립유치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